공간을 뜻하는 독일어는 라움입니다. 영어로는 스페이스, 공간, 룸, 방, 가끔은 플레이스, 장소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번역은 독일어 라움이 가진 독특한 의미와 뉘앙스를 제대로 전달하지는 못합니다. 독일인들이 지닌 유별난 공간의식 때문입니다. 독일어에는 공간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존재하는데요. 라움의 의미는 다른 단어와 결합될 때 잘 드러납니다. 실제 사는 물리적 공간을 뜻하는 본라움, 사회, 경제, 심리학적 공간과 연관된 레벤스라움,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뜻하는 한두룸스라움도 있습니다. 생활 공간 혹은 생활권으로 번역되는 레벤스라움은 한때 나치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사용한 대동아 공영권은 바로 레벤스라움의 번역입니다. 라움과 결합한 여러 단어 중 독일어에만 존재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슈필라움입니다. 슈필라움은 놀이를 뜻하는 슈필과 공간을 뜻하는 라움의 합성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여유 공간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관련지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놀이하는 공간을 뜻하기도 하지만 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의 공간을 뜻합니다. 즉, 슈필라움은 물리적 공간은 물론 심리적 여유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에는 슈필라움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개념이 없다면 해당하는 현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슈필라움에 해당하는 우리말이 없다는 의미는 그러한 공간이 아예 없거나 공간의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화 심리학자이자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장 김정우는 유례 없는 압축 성장을 경험한 대한민국의 사회 심리학적 문제는 슈필라움의 부재와 아주 깊이 연관돼 있다고 진단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나 형제들로부터 독립된 자기 방이 처음 생기면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방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합니다. 숨길 것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타인들로부터 방해받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슈필라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독립된 개체로서의 자의식을 공간으로 확인하려는 거죠. 이렇듯 물리적 공간과 심리적 공간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슈필라움은 그 두 공간에 걸쳐 있습니다. 심리적 공간은 물리적 공간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해집니다. 버지니아 울프가 말한 자기만의 방이란 바로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슈필라움입니다. 김정우는 바닷가 작업실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 해서 자신만의 슈필라움의 중요성을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자기만의 슈필라움이 있어야 인간으로서의 자존감과 매력을 갖게 되고 품격을 지키며 제한된 삶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 실린 24편의 글은 연고 없이 살게 된 여수에서 자기만의 슈필라움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산뜻하고 경쾌한 문체와 해박한 심리학적 지식,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을 통해 보여주는 작가의 이야기는 사뭇 인상적입니다. 작가가 마련한 작업실, 즉 그만의 슈필라움은 미역 창고를 개조한 장소입니다. 이름 또한 미역 창고입니다. 아름다울 미, 힘역, 비롯할 창, 생각할 고의 한자로 아름다움의 힘으로 창조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24편의 글 속에는 작업실 이름처럼 담백하면서 인상적인 문장과 창의적인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현직에 남아있는 내 친구들은 이제 거의 없다. 죄다 꺼진 불이다. 거참 그 탁월했던 친구들이 한순간에 멍청해진다. 명함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매번 나만 슬프다라는 글이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내놓을 명함이 없으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창조적인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전합니다.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전제들을 성찰하고 상대화해야 명함이 사라져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복잡하고 과잉되게 얽혀있는 삶의 맥락을
탈맥락화해야 합니다. 즉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잉된 것을 단순화하며 해체해야 합니다. 그 후에야 창조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축의금 내고 얼굴 도장만 찍고 올 직장 상사, 자녀 결혼식에 가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저자의 돌발적 질문은 단순하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텅 빈 내 부모의 장례식, 초라한 내 자녀의 결혼식이 두려워서 혹은 그동안 지출한 경조사비를 회수하기 위해 억지로 가야 하는 경조사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과잉된 삶의 맥락의 한 예입니다. 관계의 과잉을 탈맥락화해야만 삶을 창조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삶의 관점을 바꿔야만 여유가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삶의 관점이 바뀐다는 건 어떤 상태일까요? 배에서 해 봤어요 라는 글에서 저자는 무태서 보는 석양과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타고 보는 석양은 완전히 다르다. 벌겋게 흔들리는 가을바다는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한 장엄의 미학이다. 서술할 만한 미사여구가 없다. 그저 압도당할 뿐이다. 라는 서정적 문장을 통해 삶의 변화가 주는 장엄에 관해 말합니다. 이 장엄의 순간은 여수로 무작정 내려가 배를 한 척 사서 바다로 나갔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삶의 호사입니다. 삶을 탈맥락화했기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압도적 아름다움과 행복한 순간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당신의 행복 따윈 아무도 관심 없다는 글에서 저자는 싫은 것, 나쁜 것, 불편한 것을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삶은 어느 순간 좋아져 있다. 나쁜 것이 막연하니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참고 견딘다고 저절로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라는 진술을 통해 슈필라움의 삶이란 스스로 애쓰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우주선을 타고 먼 우주에서 처음 지구를 바라본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에 귀환한 후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관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리켜 미국의 작가 프랭크 화이트는 조망 효과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이 지루하고 형편없이 느껴진다면 자신의 관점이 그 시효를 다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게 만드는 창조적 문제 해결 능력은 먼 곳, 높은 것을 조망하는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멀리 봐야 하고 자주 올려다봐야만 창조적 통찰이 가능해집니다. 그 조망의 순간이 주는 행복감을 저자는 그래서 여수 여자만의 저녁 해가 오늘도 그토록 장엄해지는 거다라는 문장으로 압축해 전합니다. 여수 남쪽 끝에 섬에 있는 미역 창고로 가면서 저자는 가슴 설렘을 느끼고 자문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답합니다. 공간 충동입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음악을 들으려면 내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가 말하는 내 공간이 바로 슈필라움입니다. 무소유를 주장하고 실천한 법정 스님은 자신이 평생 버리지 못한 욕심이 하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법정 스님이 버리지 못한 건 깨끗한 빈 방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공간 욕심, 즉 공간 충동만큼은 법정 스님도 어쩌지 못한 겁니다. 저자는 자신만의 슈필라움을 만들기 위해 겪은 좌충우돌의 에피소드와 현대인의 공허한 심리를 꿰뚫는 지적 통찰을 통해 왜 우리에게 슈필라움이 필요한지를 역설합니다. 그는 자기 공간을 만들려면 외로움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외로움을 피해 관계로 도피하는 겁니다. 모든 고통은 불필요한 관계에서 나온다. 차라리 외로움을 견디며 자신에게 진실한 것이 옳다라는 고백으로 큰 울림을 줍니다. 김정훈의 미역 창고는 자발적 외로움으로 만들어가는 작은 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 욕하는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바닷가 해지는 이야기만 하는 여유의 공간. 그 공간에서는 갯벌에 물 드나드는 모습만 보고 있어도 하루가 훌쩍 지나갑니다.